지형이 마치 활처럼 생겼다 해서 활골마을은 장수가 활을 쏘는 장군 대자열의 형국입니다. 180년 전 남촌 항안이 씨가 논산에서 피난지로 입향하였는데 남촌이 처음 입향한 곳은 하금리 고촌이었으나 노송의 권유로 활골로 다시 이거를 했다고 합니다. 강정원 선생은 남촌 8대 손으로 시골에서 태어나 현재 대전 7, 8세대의 태동에서 강정원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현재는 금산군 남이면 활골길 152번지에서 고향에 몸을 담으면서 에리먼 작업실을 만들어 활골 미술 프로젝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강정원 선생은 대전 7, 8세대의 첫 전시는 1978년 10월 14일 가을에 개최되었고 세미나를 듣기 위한 미술인들이 많이 찾아와 이를 계기로 대전 7, 8세대와 현대미술 작가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전시가 추진되고 실내외 설치 및 퍼포먼트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9일에서 6월 11일까지 개인전을 갖고 있는데요. 강정원 선생의 대표 작품 중 하나는 1978년에 제작한 관계라는 작품을 전시관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발자취는 땅을 통해 고착화되었다가 사라지는데 수없이 땅을 개간하여 흔적을 남겼던 순간에 대한 기록들을 보여주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 과정을 보면 작가가 선택한 땅에 못으로 사각형 구획을 한 다음 본드로 칠한 흰 천을 구획한 땅 위에 뒤집은 후 땅에 있었던 물체들을 천에 달라붙게 하는 작업으로 달라붙은 오브제들은 나무 주걱, 비닐, 채소 껍질, 작은 돌멩이, 모래, 흙, 종이, 숟가락, 젓가락 죽주바 등을 자신의 행위를 기록한 사진들과 함께 대전 7, 8세대 1회 전시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더 극사실적이고 더 리얼할 것을 사고하면서 붓끝으로 그려내는 사실주의 방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어찌 보면 사람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것이 행위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정원 작가는 대학을 졸업 후 지속적으로 평면, 설치미술, 행위미술 등 탈평면 작품 등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제가 작품을 할 때도 뭐 나중에 배워서 잘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뭐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그냥 밥을 안 굶어서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렸을 때 흙장난하고 팽이 만들고 깎아서 뭐 만들고 어른들한테 걱정을 들으면서 야 그럼 뭐 또 나까지 와서 뭐 막 깎고 만들면 너 다친다고 막 이제 혼내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어린 시절에 가끔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생각 말을 하는데 하늘만 빼꼼히 보이잖아요. 그래 하늘 보면 이제 구름이 이렇게 떠가는 걸 어린 나이에서도 이렇게 뭐 마루나 뜰방에 이렇게 앉아서 그런 걸 유심히 보면서 그걸 이렇게 좀 멈추게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하늘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나, 나한테 간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 이런 경지까지 올 수 있었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렸을 때는 하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신기한데요. 자기는 그 호기심을 지금까지 갖고 왔다. 그 차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그 생각, 그 습관을 계속해서 갖고 오신 거잖아요. 예, 어렸을 때 보고 느꼈던 게 어찌 보면 가장 원초적인, 가장 생명력이 있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패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게 뭐지? 저거 참 신기한데 나이 먹어서는 그냥 뭐 그게 나한테 이득이 돼? 나한테 편해? 즐거워? 뭐 이렇게 약간 표피적이고 약간 뭐 어찌 보면 가볍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나이 먹었다고 더 성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빼먹지 않은 어린 시절 그것들이
더 어찌 보면 원초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50년이 걸렸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서 이제 어린 그 동심을 표현하는 거는. 이런 작품은 사실은 우리 이제 학창 시절 70년대 지나서는 우리나라의 열풍을 불어일으킨 게 백색 시대, 백색 그 회화 패턴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박서보 선생, 하종현 선생 이런 분들. 지금 그분들이 이제 90세 연배가 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재 미술을 대표하는 분들이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 제가 이제 동경했고 좋았던 이건용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건용 선생님보다도 이제 한 세대 위에 선생님이셔요. 그분들이. 이건용 선생님 82세신데 박서보 선생님이나 하종현 선생님 그분들은 90대 이제 초중반을 이루고 있는 세대들이신데 그 선생님들의 그림이 굉장히 단순하고 담백했거든요. 저도 이제 더 원초적으로 담백하고 더 아주 최소의 회화적인 형태만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선생님들의 그 화풍을 따르고 싶었었는데 박서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손자가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라니까 찍찍찍찍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주 원초적으로 이제 그 회화의 근원이 된다라고 보니 그걸 받아들여서 아이가 한 거를 흉내내서 자기가 한 거다, 자기 그림이.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세계적인 그림이 또 된 거예요, 그 양반도. 찍찍찍이 그린 거예요. 그 묘법이라고 본인은 표현하는데 그린다, 어떤 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무런 보통 이제 그 지식인으로서 거기에 뭔가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와서 이제 저 또래 되는 친구들이 옛날에는 이게 무슨 짓거리인가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공감이 많이 된다. 근데 형태도 이건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사각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땅을 상징한다면 원형은 우주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좀 더 넓은 세계로 또 색도 단색으로만 하니까 좀 지루할 수 있어서 보는 사람도 생각해보고 나도 이제 이게 뭐 흙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찌 보면 그 하나의 흐름, 결, 물결, 바람결처럼 자연의 그냥 기본 순환, 끊임없는 우리의 반복되는 원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저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밭을 갈듯이라는 표현을 저도 하는데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서베이즈를 한다거나 이런 걸 상상하면서 연상하면서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을 표현했다면 요거 이제 덧없이 이제 쌓아 올린 거죠. 우리가 이제 흙장난 할 때도 이제 이렇게 분덕을 만들기도 하고 놀이를 하듯이 우리가 산에 뛰어오르기도 하고 바탕 작업을 먼저 한다는데 붙이신 거예요? 예, 붓으로 이제 한 붓 한 붓 물감을 칠하듯이 입체적인 물질을 계속 바르는 거죠. 붓으로 처음에 날카로움했던 거에 그냥 이걸 결과물을 빨리빨리 만들어야지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그냥 돌을 잡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붓으로 하나하나 쌓아서 이렇게 이만큼 쌓아 올리는 거죠. 시간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이거 하나를 우리가 볼 때 어찌 보면 입체의 덩어리를 보기보다는 입체의 덩어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물감으로 수없이 쌓아 올린 그런 이제 어떤 시간성 그런 것도 같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또 브러쉬로 청소할 때 쓰는 그런 브러쉬로 한 건데요. 계속해서 이제 확장돼 나가가지고 결국은 우주의 한 단면을 표현한 거죠. 큰 눈바닥 중에 일부를 이제 잘라다 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색을 써본 건데요. 굳이 요 색을 꼭 해야지 하기보다는 조금 밝은 색도 써보고 조금 고급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저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황제들이 쓰는 귀한 색인 거지 색으로는요. 좀 귀해 보이는 색, 조금 이제 좀 무채색 개념이 되는 회색 계통 또는 좀 요즘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는 저쪽에 그 벽면을 그릴 때처럼 짙은 녹색 같은 걸 많이 썼어요. 짙은 녹색을 많이 쓰게 되면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공간감을 잘 나타내는 데는 녹색 짙은 색을 쓰게 되면 여기서 저까지 막 1km, 2km 멀어 보이는 공간감을 표현할 때는 그런 색이 좋은데, 그런 게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종류로 공부할 때 많이 하다 보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간이. 무겁게 느껴지다는 걸, 제 사고도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밝은 색들을 써보자. 그래서 그런 밝은 색으로 인상파가들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주로 미술을 주제, 내용 중심으로 그림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는 신이 가장 대표죠. 네, 신이 이제 특히 이제 성당 교회 그림이 제일 이제 대표적이었던 거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꾸르베라든지 하는 사실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농부가 일하는 모습이라든가 뭔가 그 주제가 뭐냐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데,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연 풍경이 햇볕을 받아서 반짝하고 변해 보이는 그 모습을 중시하기 그림을 그렸던 건데, 그 인상파가 그 세계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부터는 주제가 뭐냐라기보다 대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제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오히려 이제 적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추상 미술이 나타나고, 추상 미술 이후에 다다이즘 이후에 이제 다양한 미술 형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제 행위예술에 가까운 결과물은 있지만,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만 미술일 때 이제 행위예술이라고 하는데, 행위를 계속 보여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그 행위의 결과물로만 나타나 있는 거지, 여기 어떤 주제가 있지는 않다는 거죠. 굳이 주제가 있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부가 밭을 갈듯이, 바람결에 뭐 낙엽이 뭐 휘날리듯이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다가 예컨대 뭐 물결, 바람결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 그런 걸 내가 연상하면서 이제 하긴 했을 때 이게 그것을 나타내는 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캐션으로 가졌던 것,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들을,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어. 그 문제의식을 지금 이제 미술 공부한 지금 현대에 와서 그걸 어떻게 회화적으로 풀어낼 거냐라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90년대 중반들에 와서 이제 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나무라는 게 있고 뭐 물같이 생긴 것도 있고 다리도 있지만 나무를 묘사한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선을 긋고 점을 찍었는데 나무처럼 보이고, 또 선을 막 그었는데 이제 나무 옆에 있다 보니까 뭐 물결처럼도 보이는 거지, 내가 나무를 그려야 된다, 나무를 잘 묘사해야겠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선과 점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일필위주로 그냥 선만 툭툭툭 찍은 거지.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핸디코트로 먼저 그림을 싹 그려놓고 위에다가 다시 한번 색을 칠한 다음에 이제 스탠드커트로 갈아낸 거지. 그리기는 이것도 굉장히 쉬운 거지. 근데 이렇게 이제 한 번 그린 것들보다는 한 번 그리고 색을 한 번 입힌 다음에 그려내니까 좀 밀도라고 아까 보는 사람들이 좀 성의 있게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90년대 초에 했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제가 그림 속에다가 이것도 이제 다 선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 묘사를 안 했는데 눈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자연을 보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자연도 나를 본다. 나도 자연의 일부분이다. 내가 본무로서 자연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자연의 한 요소로 나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생각으로 그림이 그렸죠. 그래서 이 바닥에도 이거를, 바닥에다 흙을, 물감 묻은 걸 바닥에 그렇게 찍어가지고 실제 물감 바닥에 모래들이 캠퍼스에 묻게 한 거예요. 그럼 강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뭐 동양화 있고 서양화 있고 뭐 인상파도 하고 여러 개 있는데 한마디로 어떤 흐름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 큰 바건다리로 나누면 서양화를 공부했고 서양화 계통에 속하는 거지, 이념적으로는. 근데 우리 친구, 나랑 화실을 3번이나 같이 했던 친구하고 늘 얘기했던 제일 큰 고민은, 우리는 서양 재료를 가지고 서양화를 공부했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니냐, 나 아니냐.
나를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건 결국 한국적인 표현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이제 금산에 왔으니까 금산 화가로서 남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뭐 결국은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형식은 서양의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오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동양적인 한국적 정신을 담고 있다. 굳이 말을 한다면 이제 미술의 분류로 보면 뭐 행위예술 내지는 개념미술 또는 뭐 이제 설치미술 이런 장르는 그런 작업을 했지만 묶어서 말하면 그냥 개념미술 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친구도 추상화다 그런데 일반 그 칸딘스키라든지 몬드리안이 한 그런 추상화하고는 전혀 좀 다르기 때문에 형태가 없다라는 것 뿐이지 그냥 분류하기 쉽게 하려고 추상화 그러면 형태가 없는 그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그림을 어디 전시장에서 내도 사람들이 다 추상화라고 말해. 이게 어떤 대상을 묘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이런 그림은 많지가 않고 주로 이제 이런 그림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조금 한 편인데 제가 여기서 소개를 몇 분만 소개를 드리고 장소로 옮겨서 음료 좀 나누시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5월 12일부터 2주 동안 10명이서 같이 전시회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 선배님도 잘 아시는 이원영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10명이서 전시를 했고요. 그때도 우리 군수님 오셔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금산군의 박범인 군수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금산교육청의 이법연 교육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금산 포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 맡으시고 또 전에 25대 산림청장을 하신 조연한 청장님 저희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구협회 회장도 지내시면서 우리 금산 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이규만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금산 포럼의 또 상위 이사 맡고 계시는 우리 유공식 박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금산 포럼의 문화예술 분과에서 위원장 맡고 계신 우리 신경철 반갑습니다. 우리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훌륭한 우리 목사님이신데 모건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우리 그래 박모건 우리 총장. 다른 데 출입 있다 보니까 그러면 친구 이름 친한 친구일수록 더 그래. 그래요. 우리 금산 예총 회장님 오셨었는데 나가셨는데 네. 우리 대전미술협회에 우리 나영태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대전미술협회도 지금 엄청 바쁘신데 여기까지 금산까지 오셨네요. 우리 1년 선배님이셔가지고 늘 손 붙잡고 제가 많이 지도받고 있는 우리 김정호 선배님이십니다. 고른 작품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선배님이고요. 우리 이 현대미술 계통에서 같은 유사 계열 쪽에서 대전 현대미술협회라는 그룹이 또 있는데 이제 형님이 먼저 또 회장도 하시고 제가 불려서 또 회장도 하고 있고 현대미술 쪽에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옮기기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또 격려 말씀 해주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바닥이 있는 미술 전시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왼발로 들어오고 역시 하긴 모든 게 다 이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면 저기 그 1978년도 작품이에요. 애들이 그냥 그 헝겊에다가 풀칠해가지고 땅에다 박은 것 같은데 78년도에 저런 그림, 저런 미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같은 미술가들은 뭐라고 했을 것이며 또 미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지난번에 여기서 아주 큰 행사를 하신 우리 이건영 선생님이 아주 혁신적인 미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제자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오늘 또 작품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아, 이 근원이 이 금산의 향토구나. 이 향토색을 또 저렇게 어릴 적에 그 호기심, 어릴 적에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표현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금산에도 또 이렇게 훌륭한 미술가가 계시다는데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고요. 이러한 작품들이 좀 더 우리 금산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한테 좀 잘 알려지고 각인이 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문화예술의 바탕이 더 탄탄해지는 금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의 전시회가 더 뜻깊게 느껴집니다. 지금 그 강정훈 작가님이 저하고 말씀 나누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를 활구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인의 마을을 만들자. 또 이건영 선생님하고 말씀을 잘해서 그분 작품을 여기다가 모시는 미술관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정말 금산이 우리 이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금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가서 또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정훈 원장님과 같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전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좀 보태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례 말씀을 교태를 교육장님께서 금산교육대 이범현입니다. 하여튼 우리 강규영 선생님의 개인전을 축하드리고 아까 이런저런 말씀은 교수님 다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문화의 그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금산에 이런 예림원 개관과 함께 이런 우리 강규영 선생님의 이런 작품 전시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그 문화적 감성을 좀 자극도 좀 하고 어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잠재력이나 진로 개발 쪽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 예림원과 연계한 학생들의 교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도 하고 같이 연구해서 실은 우리 교장 선생님 설명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우리 후배들은 여기에서 이런 예술적인 그 재능도 감성도 좀 깨워서 훌륭한 자기 그 삶을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 지도라든가 지원을 좀 많은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어설프게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금산을 사랑해 주시고 이제 후대 이렇게 시간을 할애 주시는 조연한 우리 금산 포럼 이사장님 말씀 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렇게 제가 늘 좋아하는 나무 그림이 쫙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도 좀 더 많이 그러겠습니다. 좋겠고요. 저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소설 그리면 그 소설 그리면 항상 나무가 있어. 뭐 이런 저는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철 시인이 별까지는 가야 한다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삶이 먼 여정이라 일지라도 걷고 걸어서 마침내 하늘까지는 가야 한다. 다른 신발 끝에 꽃을 매달고 걷고 걸어서 마침내 별까지는 가야 한다. 먼 여정이더라도 한 걸음씩 걸으면 하늘까지 별까지 아마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정훈 소속 화백님의 그 큰 뜻이 작은 걸음이 큰 걸음이 돼서 하늘까지 별까지 이루는 그날을 함께 기대하면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사촌 말씀도 듣고 싶고 다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 다라고 원장님 말씀도 듣고 싶고 그런데 자리를 옮겨서 못하는 말씀을 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함께 있는 곳에서 오래 또 서 있는 게 어려우시니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